개념원리 46페이지 79번 문제입니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분의 4x 플러스 ay 더하기 b가 x와 y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것.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아. 어떤 식이냐면 나누기잖아. 그러니까 이 b가 일정한 뜻이야. b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숫자로 얘기한다면 2분의 4나 8분의 16이나 50분의 100이나 똑같은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즉 b가 일정하다고요. 근데 뭐가 들어오냐면 문자식인데 x와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대. 그러면 나는 이거 갖다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일단 b인데 일정한 값을 갖는데 얘가 x와 y라는 문자의 항등식이라고 이렇게 볼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갖죠. 그래서 얘를요 그냥 는 k라 두세요. 그냥 일정한 값 k예요. 이게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정한 값 k를 간다고 생각하자. 그럼 이제 이 식을 풀 거야. 봐봐, 풀 거야.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이 식이 이렇게 되겠네. 4x 더하기 ay 더하기 b는 k에 가로 열고 x 더하기 y 빼기 1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들아 항등식이야. 항등식 어떻게 하냐면 항상 는 0꼴을 만들어줘야 돼요. 꼭요. 항등식은 항상 는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변에 있는 내용을 자배로 이항을 할 겁니다. 이항을 할게요. 위에 쓰겠습니다. 그러면 4x 더하기 ay 더하기 b 빼기 kx 빼기 ky 더하기 k 는 0 이불로 이렇게 잡았어요. 는 0 잡으려고요. 근데 뭐라고 했어? x와 y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래서 얘를 문자 x로 묶고 y로 묶을 거예요. 묶을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 그러면 x로 묶으면 4, x로 묶으니까 마이너스 k, x로 묶고 있으니까 요까지가 x겠네요. y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a 빼기 k, 얘 y. 그럼 나머지 떨거지들 더하기 b 더하기 k.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게 뭐 돼야 돼? 현재 이게 0 이렇게 되는 거다. 괜찮니? 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게 어떤 꼴이냐면 이 말이야. 어떤 개수가 있어. 거기에 x 더하기 또 다른 개수가 있어. y 더하기 어떤 상수가 있다. 근데 이 값이 항상 는 0이 된대. 이렇게. 항상요. 항상 0이 된대요. 그러려면 요 세모가 뭐 돼야 돼? 0, 동그라미가 뭐 된다? 0, 네모도 뭐 돼야 돼? 0. 왜 그러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더하기 0은요 x와 y가 어떤 숫자가 오든 간에 무조건 0이죠. 요 개념입니다. 이게 항등식 개념이에요. 그래서 는 0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 가지고 그럼 조진식이 어떻게 되냐? 따라서 k가 얼마야? 4야. k가 4네. 따라서 a가 얼마야? 4야. k가 4니까 k가 4네. 따라서 b가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이거는 식은 이해가 되면요 유형을 기억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유형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고등부 수학은 있잖아. 아, 알겠어. 이해가 돼. 그러잖아. 그 다음에 너네가 익혀야 될 거는 익혀야 됩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나중에 시험 쳐봐봐. 시험 치면요 택도 없습니다. 시간이요. 그래서 익힐 건 익히세요. 유형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잠깐만요. 그 다음에 그 81번 요게 어떤 거냐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 요걸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요 부분을요. 요걸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유형을 어느 정도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율제법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개수들인 A, B, C 그리고 D를 구하는 방법. 요거 돼가지고요. 그래서 요것도 어느 정도 익히고 있십시오. 자, 그러면 좀 해볼게. 얘랑 똑같은 게 누구냐면 81번입니다.
80을 볼게요. x 5제곱이 요렇게 된대. 근데 가만 보니까 얘가 어떻게 냐면 x 빼기 1, x 빼기 1, x 빼기 1, x 빼기 1, x 빼기 1이 공통으로 모든 항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됐니? 그때 우리는 A, B, C, D, E, F요. 제일 무식한 거는 전개하면 돼요. 그냥 전개하면 됩니다. 제일 무식한 건요. 전개해가지고 A, B, C, D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F 0이겠지 뭐. 왜냐면 상수항이 0이니까. 그치? 0이겠지. 그럼 1 생각해봐봐. 1은요? 얘요? 그러면 1은 뭐 될까? 모르죠. 뭐 해봐야 되지. 내가 이거를. 이제 아무튼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조제법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볼게. x 5제곱입니다. 옆에 지금 조제법 쌤이 설명할게. 5차항, 4차항, 3차항 쌤 써줄까 위에? 나도 지금 몇 차항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거든. 그러니까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 5차항, 4차항,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그래서 5차항의 개수 1, 4차항의 개수 0, 3차항의 개수 0, 2차항의 개수 0, 1차항의 개수 0,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얼마? 0. x 5제곱의 뜻입니다. 요거요. 요거 쌤이 x 5제곱 표현한 거예요. 됐지? 자, 조립제법이라는 건 얘들아 다항식의 나눗셈이야. 난 지금 나누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나눌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요렇게 해서 나눌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요. 나눌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조립제법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얼마로 나누냐면 여기서 1을 가지고 나눴다. 1이란 말은 식이 x 빼기 1 요 표현을 한 거예요. 요겁니다. 내가 여기서 1이라는 숫자에서 파란색 쌤 형광으로 1로 표현한 건 x 빼기 2라는 요 식을 표현한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행위가 봐봐. 내가 이 식을 있잖아. 우변에 있는 이 식을 x 빼기 1로 나누겠어.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x 빼기 1로 나누겠어. 지금 이 짓이다. 알겠니? 첫 번째 보이는 이 조리제법의 1은 내가 주어진 이 x 5제곱과 그러니까 좌변식과 우변식이 지금 현재 똑같다 그랬잖아. 등식이잖아. 그래서 우변식을 x 빼기 1로 나눌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가니? 그 말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조리제법 하겠습니다. 자, 조리제법은요. 첫 번째 숫자는요. 무조건 내려옵니다. 무조건요. 무조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이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무조건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내려오는 숫자와 요 위에 요 파란색 1은요. 요 연산은 항상 뭐다? 곱하기예요. 곱하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곱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1하고 1을 곱했어. 1이죠. 그러니까 요 두 개 곱한 결과를 갖다 여기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의 연산은 무조건 더하기예요. 고정입니다. 이쪽의 연산은 곱하기, 이쪽의 연산은 무조건 더하기. 그러면 0과 1을 더했어. 1요. 다시. 그럼 1과 1을 곱했어. 1요. 0과 1을 더했어. 1요. 1과 1을 곱했어. 1. 0과 1을 더했어. 그러면 얼마? 1. 다시 곱하기 1 더하기 1. 이해가? 그래서 다시 곱하기 1 했습니다. 마지막 더했죠. 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게 뭐냐? 이게 F예요. 왜냐? 이 말이야. 잘 봐. 난 지금 첫 번째, 쌤이 여기 있잖아. 이 첫 번째 요 조리제법 행위가 무슨 행위냐면은 내가 우변에 있는 이 5차 다항식을 x 빼기 1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나눠지죠? 그럼 몫입니다. 나눠 떨어지죠? 몫이다. 떨어진다. 몫이다. 떨어진다. 몫이다. 떨어진다. 몫이다. 떨어지지 않죠? 그럼 우리 이걸 나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 1. 그래서 F가 1이라는 뜻입니다. 맞든 이해가요? 그래서 F가 1이 되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럼 이제 F 구했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이 자, 1, 1, 1, 1, 1, 1 저렇게 있는 거다. 자, 이거를 내가 한 번 더 하겠대. 한 번 더 하겠대. 이렇게. 그럼 쌤 보여줄게. 그러면 첫 번째 내가 x 빼기 1을 나눴으니까 주어진 식이 a에 x 빼기 1의 4제곱 더하기 b에 x 빼기 1의 세제곱 더하기 c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d에 x 빼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1은 내가 구한 거야. F1은 구했다고요. 현재 이 상태라고요, 지금. 이 상태인데 봐. 내가 여기서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하는 거다. 두 번째 내가 조리제법 한다는 말은, 이 두 번째 조리제법 한다는 말은요, 이 말은 얘를 얘들아, 인수분해라는 게 그러면 우리 처음 보는 건 아니죠. 근데 중학교 인수분해하고 고등학교 인수분해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금 차이가 확 떼요. 떼어서 조금 인수분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있잖아, 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정말 어려운 인수분해는요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어요. 그리고 내 경험상 인수분해가 너네 그 학교에서 그 교과서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요, 한 RPM 정도 풀죠. 다 풉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막 어려운 문제를 안 내더라고요. 어려운 문제를. 예전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풀어도 있잖아, 한 A4 용지 이거 한 바닥 다 써야 돼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자신감 있게 덤에 들어. 자, 먼저 보겠습니다. 선생님 옆에 순서 적어놨죠. 이제 이거야. 시기 쉬워. 그러면 내가 이 짓도 안 해. 내가 이 짓을 왜 해? 우리가 무슨 초딩도 아니고 맞잖아. 근데 시기 어렵단 말이야.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순서를 적어놓은 겁니다. 자, 무슨 말이면 저 1번, 2번, 3번, 4번은요 순서입니다. 만약 순서예요. 1번이 안 되면 2번, 2번이 안 되면 3번, 3번이 안 되면 4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나보고 인수분해하래. 그러면 무조건 1번은 공통인수야. 주어진 이 식에서 공통인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세요. 그러면 공통인수 있네? 그러면 공통인수부터 먼저 해결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적어야 돼. 적어야 돼. 그럼 이제 공통인수가 없어. 그러면 2번이야. 그러면 곱셈 공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곱셈 다시 나왔죠?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외우십시오. 월요일날, 아니요, 내 말, 갑자기 나 똑심 칠 겁니다. 곱셈 공식요. 곱셈 공식, 변형 공식요. 외우세요. 꼭요. 외우세요. 그래서, 공통인수가 없네? 그럼 곱셈 공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2번이야. 근데 곱셈 공식도 안 돼. 이 말이야.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요. 이게 무슨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게 요거예요. 곱셈 공식 일종인데, 우리가 봐봐. 그 중학교 때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가 했어요. 요거요. 이거 원래는 이거 곱셈 공식인데 솔직히 곱셈에서 안 풀었죠. 얘를 갖다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한 놈은 2x, x 여기다가 2, 1 이렇게 하지 않았니?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그러니까 요 형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왜 곱셈 공식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그래도 안 돼. 얘들아,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되면요, 조리제법을 해봅니다. 나중에 이쌤 얘기할게요. 그 앞에서 우리 조리제법이란 게 나눗셈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인수분해 할 때 이 조리제법을 써먹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인수분해 할 때 조리제법 써먹을 겁니다. 그때 뒤에 나오거든요. 나오면 쌤이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야.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은요, 차수가 전체 다항식에서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로 내림 차순 정리. 그냥 적어 놓으세요. 나 지금 변수해 줄게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떻게 한다? 전체 다항식에서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로 어떻게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5가지 순서에 의해서 인수분해를 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냥 첫 번째 박스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에 뭐라고? 곱으로 해요. 곱이죠. 곱입니다.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한다. 이때 곱을 이루는 각각의 다항식을 우리는 얘를 뭐라 한다? 인수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익숙해요. 중3 때 했던 거라서. 그 말입니다. 벌써 또 나오죠. 그대로예요. 네. 이거요. 선생님, 그 곱셈공식 할 때 내가 얘기했죠. 뻥치는 게 아니고요. 당신들 이거 수능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워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수능 때까지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그리고 그 8번입니다. 8번요. 8번에 보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A세제곱 빼기 B세제곱 있죠. 이게 변형 공식도 있고 지금처럼 인수분해 공식도 있어요. 우리 지금 인수분해이니까
지금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a 더하기 b 곱하기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수분이니까. 알겠죠? 변형공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개 다 익혀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변형으로 풀지 아니면 인수분해를 풀지 그는 내가 판단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올 거다. 자, 그 다음에 태인아, 요 식이 어떻게 바뀌어? 이거 쌤 지금 말하는 게 요 식입니다. 이거 어떻게 바뀌어? 변형하면 2분의 1 그거 기억나? 기억나요? 지현아, 2분의 1 그거 압니까? 식 바뀌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바뀌냐면 1이 바뀌잖아. 요 놈이 2분의 1에 a 빼기 b 전체 제곱 더하기 b 빼기 c 전체 제곱 더하기 c 빼기 a 전체 제곱요. 요거 묻는 겁니다. 이유는 압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요 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왜냐면 이거 할 때 쌤이 안 했었거든. 저는 그래서 쌤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유는 알아요? 그냥 익힌 겁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하면 봐봐 얘들아. 요 식 있어. 이 식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다 2를 곱할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 더하기 2c 제곱 빼기 2ab 빼기 2bc 빼기 2ca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면 내가 원래 이거 없는데 내가 2를 곱해준 거야. 그럼 2를 곱해줬으니까 다시 전체에 2분의 1을 곱하면 식은 변함이 없죠. 이렇게 한 겁니다. 일단. 자, 그럼 이제 가로 안을 봅시다. 가로 보면 a제곱이 2개 있고 b제곱이 2개 있고 c제곱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빼기 2ab 빼기 2bc 빼기 2ca가 있는 거야. 그럼 어차피 지금 다 더하기 빼기잖아. 저 더하기 빼기를 내가 다시 새롭게 모을게, 뭉칠게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이면 a제곱 하나와 마이너스 2ab 하나와 b제곱 하나를 이렇게 묶어주고 다음 남아있는 b제곱 하나와 마이너스 2bc와 그리고 c제곱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묶어주고 그러면 이제 다시 남아있는 c제곱 하나와 마이너스 2ca와 남아있는 a제곱을 이렇게 묶어주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a 빼기 b의 제곱이 될 거고 두 번째가 b 빼기 c의 제곱이 될 거고 세 번째가 c 빼기 a 제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바뀐다. 변형공식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 얘가 플러스야. 외우기 쉬워. 이게 플러스야. 그러면 이것도 플러스라 생각하면 돼. 왜냐면 이 과정이 이게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될 거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은 이해를 하고 외우세요. 그래야 오래 기억할 테니까. 그래서 다시 해라 얘들아. 이게 까먹어. 무슨 우리 기계도 아니잖아. 어떻게 한 번 보고 계속 외워. 맞지 않으니까 수시로 봐줘. 수시로 보고요. 무조건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봐. 쌤이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뭐 언제 될지 쌤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쌤 시험 치료할 거고요. 틀리면 틀리는 개수만큼 주말에 불러가지고 만약 한 개 틀리면 1시간 남길 거고요. 두 개 틀리면 2시간 남길 겁니다. 틀린 개수만큼 남길 겁니다. 내가 외우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있으라. 곱셈공식, 변형공식. 민주야 나 분명히 얘기했다. 당신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그냥 공통인수가 있다. 항이 곱셈공식입니다. 곱셈공식입니다. 그럼 항이 3개다. 이거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입니다. 인수분해 공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쌤이 아까 우리 동그라미 쳤던 거 1번 공통인수, 2번 곱셈공식, 3번 인수분해 공식까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가로 4번이에요. 잘 들으세요. 가로 4번입니다. 이게 중학교 때 내가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 인수분해. 그러면 요 문제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중학교 과정이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이거든요. 항이 4개짜리를 인수분해 할 겁니다. 항이 4개짜리를. 이게 진짜야. 중학교 때 내가 조금 어려운 문제 좀 풀었다 라고 하면 이거 문제 풀었었어요. 항이 4개짜리야.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 하는데 자, 쌤이 이거 가르쳐 줄게. 인수분해는 있잖아. 내가 인수분해를 하잖아. 하면은 중간중간에 내가 이 인수분해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항상 점검 장치들이 다 중간중간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하다가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쭉 했는데 어떻게 맞아. 그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할 겁니다. 자 볼게.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 하는 방법은요. 2개 2개 아니면 3개 1개로 쪼개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2개 2개 아니면 3개 무조건 이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는 2개 2개 아니면 3개 1개예요. 자 그러면 2개 2개는요. 무조건 공통인수로만 문제가 풀립니다. 무조건요. 다른 방법 자체가 안 나와요. 곱셈 공식 아니면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2개 2개는요. 공통인수로만 계속 끝까지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공통인수로만 문제를 푼다는 말은 내가 이 항이 4개짜리를 2개로 인수분해를 시작했는데 걔가 공통인수가 안 나와. 그럼 이건 2개 2개가 아니란 뜻이야. 근데 나는 분명히 2개 2개 생각하고 공통인수로 어떻게 문제 푸는데 계속 공통인수가 나와. 그럼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개 2개로 하는 것은 공통인수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개 1개가 있어요. 항이 4개를 3개 1개로 이렇게 쪼개서 내가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건데 3개 1개 된다는 건요. 조진식이요.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바뀌어요. 그러면 3개 1개가 맞아요. 이게 중간에 점검 장치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는 만약 주어진 식을 2개 2개로 나눠가지고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공통인수 형태가 나와야 되고요. 3개 1개로 간다는 말은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이 돼야 됩니다. 자, 밑에 예를 보겠습니다. 1번 AB 더하기 A 빼기 B 빼기 1 항이 몇 개? 4개예요. 4개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쌤 요 식은 인수분해 할 건데 얘를 인수분해 할 건데 우리가 지금 했던 것처럼 해보자. 1번 공통인수 없어요. 없습니다. 2번 곱셈 공식. 이 곱셈 공식 없죠. 이런 형태가. 3번 인수분해 공식 없어요.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체가. 그래서 항이 4개짜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단 2개 2개를 한번 보자. 그냥 눈으로 보는 거야.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이게 처음에는. 왜? 너네가 이거 안 했으니까. 근데 자주 하고 많이 하면요. 이게 솔직히 나중에 보입니다. 이게요. 봐봐. 내가 첫 번째 요 앞에 2개 항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나한테 가장 많이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선생님, 아니 이게 보자마자 2개 2개인지 3개 항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많이 하세요. 보입니다. 그러면 진짜로요. 많이 하면 보여요. 자, 이렇게 묶어봤어. 그럼 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A가 공통인수죠. 그래서 A로 한번 묶어보는 겁니다. 딱 묶었어. 그럼 여기서 B 더하기 1 딱 쓸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딱 두는 거야. 무슨 생각 하려면 난 지금 이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 하는데 2개 2개로 하겠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남아있는 이 2개 항에서 A가 나오든가 B 플러스 1이 나와야 돼. 그래야만 나는 2개 2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난 지금 분명히 나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남아있는 이 2개 항에서 A가 나오든가 B 플러스 1이 나와줘야 돼요. 왜? 공통인수니까. 근데 남아있는 2개 항에서 마이너스를 묶었더니 B 플러스 1이 되네? 공통인수가 나왔다. B 플러스 1. 그러면 B 플러스 1을 묶어냅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A 마이너스 1이겠죠. 또 이거 또 0이 해라 또 1이다. B 플러스 1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게 2개 2개 묶기예요. 이렇게요. 항이 4개짜리 생각보다 이게 조금 잘 안 풀려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2분 보겠습니다. 항이 하나, 둘, 셋, 4개야. 한번 예를 들어서 내가 2개를 묶어볼게. 자, 해봐. 내가 2개를 묶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 항에서 A가 공통인수야. 그러면 A 더하기 2B가 생기죠.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남아있는 2개 항에서 A가 나오던가 A 더하기 2B가 나와야 돼. 나올 리가 없죠. C가 있는데. 그럼 얘는 2개 2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가지고 일단 인수분해 해보자. 2개를 묶었어. 그러면 얘가 A제곱 빼기 C제곱이니까 A 더하기 C 곱하기 A 빼기 C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쵸? 그러면 남아있는 2개 항에서 뭐가 나와줘야 돼? A 더하기 C나 A 빼기 C가 나와야 되는데 C가 없잖아. 나올 리가 없지. 그래서 얘는 2개 2개가 아니구나라고 본인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3개와 1개로 갈 겁니다. 3개 1개입니다. 3개 1개 했더니 얘가 뭘로 바뀌어? 제곱으로 바뀌어요. 이게 제곱으로 바뀌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얘가 A 더하기 B 전체 제곱
빼기 C제곱이니까 즉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3개짜리예요. 이게 항이 4개짜리의 인수분해 형태입니다. 항이 4개짜리요. 인수분해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 뒤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다시 뒤에 따로 넘어가서 할 겁니다. 아까 뭐 쌤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하는 거, 한문점 내인차순환에서 인수분해하는 건 쌤 뒤에서 할 겁니다. 좀 차근차근 할게요. 알겠죠? 이게 조금 어려워서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까지가 일단 인수분해 첫 단계입니다. 마음은 진도 더 빼고 싶은데 양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왜냐면 근데 쌤 진짜 이거는 너네가 느껴야 돼. 그 고등학교 수학은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소비돼요. 알겠죠?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웬만큼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생각 하잖아. 아니 나 한 3시간 수학 공부했는데 한 장 풀었어.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투자하세요. 투자해가지고 많이 열심히 하세요. 많이 열심히.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개념원리 숙제는요 62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요거 익히기는 쉽거든요. 꼭 풀어보세요. 이거 익히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개념원리는 62페이지까지만. RPM은 그 왜 이제 안 배운 거 있다 그랬잖아. 맞잖아. 안 배운 그 나누기 있다 그랬죠, 쌤이. 그렇죠. RPM은 31페이지까지 푸는데요. 근데 잠깐만, 아까 쌤이 3차식 있죠? 3차식 그거 안 들어가는 쌤 그거 뺄게요. 잠깐만요. (25페이지에)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유형 8번 있죠. 그래서 150, 151, 152 이거 다 빼세요. 해줄게. 표시해줄게. 그래서 지금 25페이지에 유형 8번, 150번, 51번, 52번은 다 빼십시오. 다 빼도 됩니다. 그 외에는 아마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PM도 설명해 줄게요. RPM에 178번 있죠.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178번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문제가요. 임의의 실수 x라고 했죠. 그럼 얘는요. x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입니다. x에다가 어떻게 써지면 상관없는 항등식입니다. 자, 근데 질문이 뭐냐면 여기 질문이야. a20은 뭐야? x20제곱의 개수야. a18은요. x18제곱의 개수고요. a16은 x16제곱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식이 그러니까 x20제곱이야. 쭉 있는데 그럼 여기서 짝수 차수의 항도 있고 호수 차수의 항도 있겠죠. 근데 질문은 무슨 말이냐면 짝수 차수의 항들의 개수의 총합입니다. 질문이요. A20, A18, A16, A14 이렇게 갈 거니, 그치? 그래서 얘는 짝수 차수 항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푸냐? 요거다. 봐봐. 주어진 식에다가 잘 봐. 내가 이거 이해죠? 우변이 이렇게 하고 싶어. A0부터 A20까지 다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건요. X에다가 1을 넣으면 됩니다. 이해가? X에다 1을 넣으면 이 우변식이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A20까지 합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게 X에다가 1을 집었을 때의 효과입니다. 괜찮니?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우변식이요. 짝수 차수항은 개수가 플러스가 될 거고요. 홀수 차수항은 개수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이해될까? 왜? 마이너스를 대입했으니까. 그러면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즉 요 개수가 짝수면은 뭐다? 플러스 홀수면은 마이너스가 붙을 겁니다. 그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의 효과일 겁니다. 됐죠? 자 보세요. 그러면 요 1번식하고요 요 1번식하고 요 2번식을 생각해봐. 더하면 뭐가 없어질까? 홀수 차수항이 없어질 거예요. 이해가? 그러면 짝수 차수항의 2배가 생길 겁니다. 더했으니까. 이제 1번에서 2번을 빼. 그럼 뭐가 없어져? 짝수 차수항이 없어져. 이해가? 그러면 홀수 차수항은 2배가 될 거고 그 효과가 지금 묻는 겁니다. 문제를 이해를 하세요. 문제를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식? 항등식이야. 근데 내가 x에 뭐 집어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많고 많수 중에서 왜 이 짓을 하냐? 1을 집어넣으면 모든 차수, 모든 항 개수들이 나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짝수 차수항은 개수가 플러스, 홀수 차수항은 개수가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요. 항상 더하거나 빼면 짝수 차수항만 또는 홀수 차수항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알고 있으세요. 마트슨 이해가니?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지금 178번입니다. 이거 선생님 아까 수업 시간 때 내가 이거 설명 안 해가지고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RPM 어디까지냐면 31페이지까지입니다. 숙제 많아요. 지금 연습 문제도 들어와 있고요. 개념 원리에. 그 다음에 RPM에 보면 지금 단원이 끝나서 그렇습니다. 시험에 꼭 나온 문제까지 나오니까 양 많습니다. 양 많은데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이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자, 그러면 잠깐만. 아니 아직 시간 안 됐어요. 뭐 하냐면 개념 원리 펴가지고 아까 인수분해에서 보면 개념 원리 익히기가 있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그거 인수분해 익히기 그거 조금 펴고 주세요. 예전에 쌤 프린트 줄게. 요거요. 아니야. 요거. 네, 62페이지요.